반갑습니다, 여러분. USRP를 이용한 디지털 통신 실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GRC 관련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 필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필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필터를 디자인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밴드 스탑 필터, 필터가 패시브 필터, 액티브 필터, 디지털 필터, 아날로그 필터, IIR, 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 FIR,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 이 중에서 몇 가지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필터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컷오프 프리퀀시, 패스밴드, 스탑밴드, 트랜지션 밴드위스, 롤오프, 리플, 탭, 오더, 코에피션스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필터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필터의 종류와 필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를 분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과 대역에 따라서 그 통과하는 주파수 대역이 낮은 주파수면 로우 패스 필터, 높은 대역이면은 하이 패스 필터, 그리고 중간에 어떤 특정한 밴드면은 밴드 패스 필터, 그리고 특정한 밴드를 제외한다고 하면 밴드 스탑 필터. 이렇게 통과 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필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터를 만드는 방법, 디지털, 여러분이 PC에서 디지털적으로 구현을 하든지, 내지는 어떤 소자를 사용해서 아날로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만든 필터가 그냥 단순히 LRC 회로를 가지고 만든 패시브 형태일 수도 있을 거고요. OP앰프 같은 류와 같이 어떤 액티브 소자로 만든 액티브 필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유한한 파이나이트한 FIR 필터일 수도 있을 거고, 그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인피니트 무한한 IIR 필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필터라고 하면은 필터의 종류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필터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분류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필터는 하이패스 필터인데 여러분들이 그 하이패스 필터는 아날로그 소자로 만든 아날로그 필터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OP앰프를 사용해서 만든 액티브 필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관심 있는 필터는 이런 류가 되겠죠. 우리가 살펴볼 필터는 로우 패스인데 디지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파이나이팅 이런 류의 필터를 구현을 한번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분류는 필터의 분류는 한 가지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통과 대역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터는 로우 패스냐, 하이 패스냐, 밴드 패스냐, 밴드 스탑이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우리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이 바로 로우 패스 필터에 해당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0부터 주파수가 0인 지점부터 어떤 특정한 주파수 FC 이를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그 0부터 컷오프 프리퀀시에까지의 신호를 통과시키고 그 이후의 신호는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로우 패스. 반대로 컷오프 이후를 통과시키고 0부터 컷오프까지는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 하이 패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대역 컷오프 주파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로우와 하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로우와 하이 사이를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밴드 패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밴드 스탑 내지는 노치라고 합니다. 앞서 본 경우에는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본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프랙티컬한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저렇게 직각으로 딱 꺾이게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오른쪽 그립과 같이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먼저 그 주파수의 특성 곡선에서 크기가 마이너스 3dB, 즉 루트 2분의 1이 되는 값. 우리 파워를 계산할 때 개인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제가 3dB, 마이너스 3dB라고 하면은 2분의 1이라고 했죠. 근데 현재 여기에 그래프는 앰플리투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볼티지니까 파워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B 스퀘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분의 1로 되겠죠. 어쨌든 이런 거를 주로 3dB 포인트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3dB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필, 필터 주파수 특성의 패스밴드를 기준으로 그 패스밴드 기준의 크기가 파워가 절반으로 떨어진 지점 여기죠. 이때 그 주파수를 컷오프 프리퀀시 FC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컷오프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컷오프 프리퀀시까지가 바로 패스밴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필터의 앰플리튜드 크기가 0이 되는 거의 0에 근접하는 지점 이후를 바로 스탑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패스밴드와 스탑밴드 사이 요 밴드를 트랜지션 밴드라고 해요. 트랜지션 밴드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션 밴드위스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롤 오프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이디얼하냐 아니냐는 이 트랜지션 밴드위스가 좁고 롤오프가 기울기가 즉 가파를수록 사실 아이디얼한 필터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프랙티컬한 필터는 사실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패스밴드나 스탑밴드 쪽에 물결 무늬가 생기는데 이거를 패스밴드에 있으면은 패스밴드 리플, 스탑밴드에 있으면 스탑밴드 리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디지털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에 따라서 아까 FIR,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와 IIR, 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FIR과 IIR은 말 그대로 임펄스 리스판스가 유한하냐 무한하냐의 차이가 있는 필터인 거죠. 그래서 이 FIR과 II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펄스 리스판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LTI, Linear Time Invariant System에 대해서 볼 텐데 이 Linear Time Invariant System, 줄여서 LTI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가 Additivity와 Homogeneity인데 이 Additivity와 Homogeneity라는 거는 리니어한 특성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말인즉 예를 들어서 내가 X1이라는 신호가 있고 그 신호가 어떤 시스템에 입력에 들어갔을 때 이 시스템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X1이라는 신호가 입력이 됐을 때 우리는 Y1이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X2라는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Y2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만약 리니어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결과를 만족을 해요. 내가 앞서 입력으로 넣었던 두 신호에 A나 B를 곱하는 거는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스케일링을 하고 두 신호를 더해서 출력을 했더니 그거는 원래 X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신호와 X2를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신호에 각각의 합으로 나오더라 라는 게 바로 리니어하다는 의미겠죠. 즉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라는 의미는 그 결과를 내가 쉽게 어떤 신호라도 내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1과 X2 그 외에 여러 가지 신호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신호들을 아무리 더하고 빼더라도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죠. 즉 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X1이라는 신호를 넣었을 때 Y1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N0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변하고 나서 X1이라는 신호를 넣더라도 그 Y1이라는 출력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오늘 계산한 결과와 내일 계산한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인베리언트, 변화가 없는 타임 인베리언트죠. 이런 시스템을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LTI,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델타 펑션을 입력했을 때 내가 출력되는 그 결과값을 우리는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래 그림을 예로 들면은 내가 델타 펑션을 입력을 했는데 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예를 들어서 크기가 2분의 1인 샘플이 두 개가 출력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LTI 시스템의 결과는 그 출력 값은 어떤 입력이 있을 때 그 입력과 우리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이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방법은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x가 앞에 가던 h가 앞에 가던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어, 이 sum of x의 x of n-k times h of k인데 k에 관해서 우리는 하기 때문에 x를 마이너스 k 즉 리버스 시키고요. 그리고 n만큼 shift 시킬 거예요. 요만큼이요. 이렇게 원래가 xk가 x of k가 1, 2, 3이었다면 리버스 시키면은 3, 2, 1이 되겠죠. 그리고 n만큼 shift 시킨 것과 h of k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앞에 봤던 빨간 이 샘플 두 개 얘네들을 서로 곱해 주는데 k를 우리가 계속 바꿀 거니까 이 리버스 된 애가 슬라이딩 되는 형태로 가면서 각각의 샘플들을 곱한 값을 더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를 그래피컬하게 좀 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 n이 우리 h of k보다 k랑 멀리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0이 나오겠죠. 0이 나오다가 그 값이 shift 돼서 겹치기 시작하면은 어떤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겹치면은 1이라는 샘플 값과 우리 2분의 1이라는 값이 겹치면서 2분의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샘플들이 하나씩 shift 되면서 그 다음에는 2분의 1과 1이 곱해지고 2분의 1과 2가 곱해지면서 2분의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유사하게 shift 되면서 2분의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즉 2분의 5의 값이 출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3과 2분의 1이 곱해서 2분의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x 값이 지나가게 되면은 계속 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류의 시스템 중에 예시로 필터, 이 시스템이 필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필터도 하나의 시스템인데 LTI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예로서 우리는 무빙 에버리지 필터라는 거를 방금 봤는데 이 무빙 에버리지 필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에버리지를 취해주는 필터예요. 움직이면서 에버리지를 취해주는 필터고 앞서 봤듯이 어떤 입력이 있으면은 그 입력의 값 중에서 현재는 두 개만이죠. 두 개의 값을 선택해서
그 값을 2분의 1인 탭으로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즉, 두 개 샘플에, 곱해지는 두 개의 샘플의 값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 필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자, 그런데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방금 앞서 봤던 예제를 무빙 에버리지 필터라고 하면은 이 필터의 파라미터 중에 앞서 봤던 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탭이라는 거는 바로 이 필터 샘플의 개수를 의미해요. 즉, 요 예제에서 무빙 에버리지의 탭의 개수는 두 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탭은 필터 코에피션트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오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오더도 탭의 개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냐면 탭의 개수에다가 하나 뺀 값이 바로 그 필터의 오더, 차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필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필터 트랜지언트라는 게 나올 텐데 이 트랜지언트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그 샘플의 값을 곱하고 더하고 해주는데 지금 현재 값에서 보듯이 2분의 1과 2분의 1과 1을 곱하고 나온 값이 2분의 1이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재 HOK 필터의 탭이 하나만 쓰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의 값이 나오는데 현재 이 값은 필터의 탭이 두 개 다 쓰인 값입니다. 그리고 다음도 마찬가지로 2분의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경우도 필터의 탭이 두 개가 다 쓰였고요. 그 다음의 경우 필터의 탭이 하나만 쓰였고 값은 2분의 3이 나왔죠. 그리고 완전히 입력이 빠져나가고 나면 계속 0의 값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사실 모든 필터의 값들이 서로 겹쳐져 있지 않으면은 이 값들은 의미가 없어요. 필터의 값이 완전히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이 빨간색 값들, 얘네들은 필요가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필터 트랜지언트라고 해서 일종의 쓰레기 값인 거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뭔가 필터를 통과시킨 값을 계산을 할 때 이 필터 트랜지언트들은 버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필터 탭들이 다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FIR과 IIR로 돌아와서 FIR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필터의 탭의 개수가 파이나이트한 거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파이나이트해요. 그리고 이런 FIR을 내지는 non-recurs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IIR은 이런 임펄스 리스판스가 인피니트, 무한한데 어떻게 무한하게 만드냐면 피드백 루프를 사용을 해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그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다시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런 형태를 피드백 내지는 recursiv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FIR 필터가 좋으냐, IIR 필터가 좋으냐, 두 개는 각자 장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고, FIR 같은 경우에는 페이즈 리스판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볼 때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크기만 봤어요. 크기만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할 때는 그 신호의 크기와 그리고 페이즈 모두에 정보를 싣기 때문에 이 페이즈가 리니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FIR 필터 같은 경우에는 페이즈 리스폰스가 리니어합니다. 즉, 페이즈가 바뀌어도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쉽겠죠. 반면에 IIR 필터는 이 페이즈 리스폰스가 non-linear해요. 반면에 IIR 필터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적고 이런 롤오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그니튜드 리스폰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IIR 필터를 사용을 하면 되고 페이즈 리스폰스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FIR 필터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IIR 필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본 필터들이 몇 개 있을 건데 버터워스나 체비셰프 같은 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FIR 로페스 필터 예제를 한번 직접 해볼 텐데 먼저 우리 플로우 그래프를 아래 그림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큐티 구이 레인지 블락 하나, 시그널 소스 블락 하나,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 블락. 그 외에 스로틀과 프리퀀시 싱크 블럭을 놓아서 각각을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큐티 구이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와 스탑을 각각 마이너스 샘플 레이스 오버 2랑 샘플 레이트 오버 2 그리고 스텝을 100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소스 블럭의 프로퍼티는 프리퀀시 부분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도록 아까 앞서 선택했던 QTV 아이디와 동일하게 프리퀀시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은 로페스 필터 블럭의 프로퍼티를 수정을 하는데 이제는 좀 익숙한 단어가 보이죠? 컷오프 프리퀀시와 트랜지션 위스라고 나와 있는데 각각을 샘플 레이트 오버 4랑 샘플 레이트 오버 8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즉 우리가 컷오프 프리퀀시 현재 이 샘플 레이트이 우리는 32K로 설정돼 있죠. 기본 값으로. 즉 컷오프 프리퀀시를 샘플 레이트 오버 4로 하겠다는 거는 컷오프 프리퀀시 이런 특성이 있을 때 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4K 허츠로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트랜지션 밴드위스를 8분의 1K 트랜지션 밴드위스를 4K이고 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8K죠. 설정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플로우 그래프를 실행을 하면은 오른쪽 그립처럼 나오게 될 텐데 이대로는 우리가 주파수, 이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필 버튼을 누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메뉴 중에서 이번에는 맥스홀드라는 메뉴가 있을 텐데 이 메뉴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이 슬라이더 바를 움직이면은 그 맥스 값, 어떤 현재 그래프에서 맥스 값, 최대 값이
계속해서 안 없어지고 표시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직접 나중에 예제를 보면은 아, 이런 기능이구나 하는 걸 쉽게 알게 될 텐데 어쨌든 그 맥스홀드 값을 온 시킨 상태에서 쭉 슬라이더 바를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해보면은 아래에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출력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설정한 그 로우 패스 필터의 특성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듯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8K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밴드위스가 한 4K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후에 이번에는 밑에 보면은 윈도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윈도우의 값을 현재 GRC에서 지원하는 윈도우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렉탱귤러로 설정을 하고 동일하게 맥스홀드 후에 슬라이더를 스위핑을 해보면은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은 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한번 이 필터를 디자인하는 거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우 패스 필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옵션을 저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저장을 할게요. 아이디를. 그리고 먼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그 레인지 블럭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레인지의 아이디는 frequency라고 설정을 하고 시작 디폴트 값은 0으로 시작 값은 마이너스 샘플 레이트 over 2 그리고 스타트 값은 샘플 레이트 over 2 스텝은 1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그널 소스 블럭을 가지고 와서 놓고요. 이 시그널 소스 블럭의 프리퀀시 값을 우리가 설정한 변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는 블록이 필요하죠. 이 블록에서 컷오프 프리퀀시를 샘플 레이트를 4로 나눠준 값 그리고 트랜지션 위스를 샘플 레이트를 8로 나눠준 값으로 설정을 할게요. 다음은 스로틀 블록과 그다음에 프리퀀시 싱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일단 완성이 됐고요. 플로우 그래프를 실행을 하면은 현재의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휠을 움직이면은 특성을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기에는 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값이 작아지는 건 보이는데 그 특성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맥스홀드 기능을 선택한 다음 이 값을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 주면은 보는 것처럼 맥스 값이 이렇게 누적이 돼서 그래프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비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좀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PC 성능에 따라서도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좀 천천히 한번 쭉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봉우리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쪽도 한번 쭉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쪽과 동일하게 대칭된 형태로 0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된 형태로 이렇게 주파수 특성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 주파수 특성의 패스밴드 게인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dB 이게 dB 스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게 보이지만 사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9dB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2dB죠. 그죠? 그러면은 3dB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스케일이 dB 스케일이라서 이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 뿐이에요. 즉, 요 정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 8K쯤 되면은 확 떨어진 게 보이죠. 여기가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어, 컷오프 프리퀀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트랜지션 위스는 우리가 4K 정도를 설정했기 때문에 4K, 8K에다가 4K를 더하면은 12K 정도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확 떨어진 게 보일 거예요. dB 스케일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0dB다. 그리고 여기가 한 마이너스 10dB 되죠. 그럼 70dB 차이면은 10의 7승 차이인 거예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윈도우, 로패스 필터의 윈도우 값을 기본은 해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렉탱귤러로 바꾼 다음에 동일하게 실행을 하고 맥스홀드를 하게 되면은 아까랑은 좀 다르게 특성 곡선이 좀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건성건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보면은 다르다는 거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뭐 로브라고 하는데 사이드 로브들이 훨씬 위로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윈도우 펑션이라는 게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느냐,
라고 하면은 이 윈도우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 필터 탭이 0부터 n까지만 존재하도록 대략 뭐 모양은 그 해밍이냐 뭐 카이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냥 함수예요.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만든 사람에 따라서 이 함수의 모양이 다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윈도우 이름을 해밍 윈도우다, 해닝 윈도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윈도우를 어디다 쓰느냐고 하면은 FIR 필터를 디자인할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서 봤던 이 LPF 아이디어란 얘는 아이디어라죠. 현재 특성 곡선이 아이디어란 LPF 주파수 응답을 우리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 리스판스로 바꾸면은 싱크 함수가 나오죠. 그 싱크 함수를 이 윈도우와 곱해주는 거예요. shift 시켜서 곱해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싱크 함수가 0부터 n까지만 값을 가지는 어떤 원래는 싱크 함수가 IIR Infinite Impulse Response죠. Infinite Impulse Response를 가지는 값인데 가지는 필터인데 이 윈도우 함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0부터 n까지의 값만 가지는 FIR Finite Impulse Response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윈도우 함수를 어떤 IIR 함수에다가 윈도우 펑션을 곱해주게 되면은 윈도우 펑션을 적용해주게 되면은 이 필터가 IIR 필터를 기반으로 FIR 필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서 봤던 블락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필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터를 디자인한다라는 의미는 FIR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필터의 탭의 개수와 그 탭의 값들, 코에피션트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로 할 거냐, 몇 개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필터를 디자인하는 거고, 내가 탭을 몇 개 쓸 거냐, 그리고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우리 필터 파라미터들 있죠. 패스밴드, 스탑밴드, 롤오프, 패스밴드 리플, 스탑밴드 리플 이런 식의 값들이 있는데 그 파라미터 값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할 거냐? 컷오프 프리퀀시가 어떻게 될 거냐? 트랜지션 밴드위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서 이 탭의 개수나 코에피션트 값은 달라질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아래의 플로우 그래프와 같이 먼저 시그널 소스와 시그널 소스에서 나오는 출력에서 어, 그 출력 값을 Frequency Translating FIR Filter라는 블럭과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그 출력을 우리가 한번 디스플레이 해볼 건데 이 FIR 필터에 들어가는 탭 값을 별도로 우리가 블럭에서 설정해주는 로우 패스 필터 탭이라는 블럭을 사용해서 탭의 값들을 개수와 값을 어, 한번 설정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로우 패스 필터 탭의 프로퍼티는 컷오프 프리퀀시와 트랜지션 위스를 우리 아까 봤던 그대로 샘플 레이트 오버 4와 샘플 레이트 오버 8으로 설정을 해줄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자체적으로 몇 개의 탭을 사용을 할 거고 그 탭들의 값은 이렇게 될 거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게 될 거예요. 좀 쉬운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frequency translating, 뭐 xrating이라고 적어놨지만 얘가 translating을 의미하는 건데 너무 기니까 좀 짧게 쓴 거예요. 그 FIR 필터인데 요 FIR 필터의 탭을 우리가 앞서 설정했던 로우 패스 탭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설정한 ID 여기에 요 탭 값들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플로우 그래프를 실행을 하고 맥솔드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면은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컷오프 프리퀀시랑 트랜지션 위스나 어, 윈도우가 동일하니까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탭들의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매뉴얼하게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처럼 import 함수를 우리는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해서 뭘 할 거냐면 moving average, 우리가 앞서 봤던 moving average 필터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바로 import, 우리가 처음 사용해 보는 블럭이죠. 이 import 블럭을 사용해 볼 건데 이 import 블럭은 파이썬을 쓰는 친구들은 쉽게 알 거예요. 일단 파이썬을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코드 내부에서 사용할 함수 라이브러리들을 제일 먼저 임포트 가지고 오는 게 제일 먼저 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numpy라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용 함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건데 이 numpy라고 다 쓰면은 좀 기니까 그거를 as np라는 이름으로 불러오겠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variable 블록에다가 이 탭 값을 매뉴얼하게 설정해 줄 건데 그때 아이디는 moving average, 우리는 moving average 필터를 구성할 거니까 moving average라고 하고요. 그 값을 np.ones of 3 over 3로 설정을 해줄 건데 np.ones of 3라는 요 부분은 1인 값을 3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1인 값이 1인 리스트를 3개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3으로 나눠주니까 각각 값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리스트가 생성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앞에서 만든 이 필터 탭을 여기 Frequency Translating FIR 필터에다가 넣어줄 것.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런 류의 특성 곡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우리가 필터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예제에서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이 로우 패스 필터 대신에
frequency translating FIR 필터라는 블럭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인풋과 아웃풋을 각각을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이 frequency translating FIR 필터 안에 들어갈 탭들을 만들어 줘야 되죠. low pass filter 탭스라는 함수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 low pass filter 탭스의 내부에 컷오프 프리퀀시를 샘플 레이트를 4로 나눠준 값, 그리고 트랜지션 위스를 샘플 레이트를 8로 나눠준 값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translating frequency translating FIR 필터에서 여기 위에 우리 ID를 설정을 안 했네요. 그리고 이거를 low pass 탭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frequency translating FIR 필터의 탭스 부분에 내가 위에서 만든 low pass 탭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프로 그래프를 실행을 하고 그래프에서 맥솔드 기능을 킨 다음에 이걸 이전과 같이 슬라이더를 쭉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모양처럼 해밍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컷오프 프리퀀시가 샘플 레이트를 4로 나눈 값 8kHz고 트랜지션 위드스가 4kHz인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거의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유사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매뉴얼하게 한번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만들어 볼 차례예요.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numpy 모듈을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임포트 블럭을 가지고 와서 뭘 임포트 해줄 거냐면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줄 건데 이거를 그대로 파이썬 문법 그대로 써주면 돼요. import numpy라는 거를 가지고 올 건데 쓸 때는 나는 np, numpy 대신에 numpy가 기니까 np라고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variable 블럭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필터 탭을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moving average죠. moving average 탭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value는 numpy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을 쓸 건데 1값을 가지는 리스트를 3개의 1의 값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쓰고 그 리스트를 각각 3으로 우리가 1이 3개니까 3으로 나눠줘야지 에버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무빙 에버리지 탭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frequency translating FIR 필터에서 이 탭의 값을 무빙 에버리지 탭스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탭의 값이 이 베리어블 값과 동일하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플로그래프를 실행을 시켜주고 맥스홀드를 설정을 하고 쭉 움직여주면은 특성 곡선이 조금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바뀐 거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이 탭의 값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각각의 탭에 따라서 탭의 값에 따라서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0부터 샘플레잇을 일어나는 값까지만 이렇게 스위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 왼쪽이 서로 대칭되게 나오기 때문에 반쪽만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0장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하드웨어, USRP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GRC에서 기능을 서로 연동해서 사용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USRP를 가지고 주파수 값을 받아서 그 스펙트럼, IQ 값을 받아서 스펙트럼을 분석해주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신호를 발생시키는 시그널 제너레이터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USRP를 이용해서 만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와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신호를 발생시킨 게 USRP로 발생시킨 신호가 그대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서 잘 표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